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미국의 긴축 발작이 몰골 파장을 셈하느라 오늘도 우리 시장은 분주합니다. 코스피 약한 반등으로 출발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간의 조정에 비한다면 좀 달래줄게 수준의 어떤 지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나온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겠죠. 불안감에 근감하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액션이 나올 경우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좀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물론 좀 단기적인 충격파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기간이나 강도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우려한 어떤 과도가 형성됐다, 공포감이 좀 과도하게 지금 부풀려져 있다라는 분석들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당분간은 조금 더 슬림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금리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한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어떤 종목들로 매기가 형성되면서 당분간 이러한 또 부분을 고려한 또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효과 받는 종목도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10시 구간 시장 특징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는 좀 반등할 때도 됐다 싶으니까 역시나 우리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고요. 기술적이나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 폭은 좀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까지 파란불을 켜면요, 자그마치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양상인데요.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0.13%의 하락입니다. 그동안에 1% 안팎의 급락을 좀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체로 전일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1993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저점, 장중한 때는 1990선도 잠깐 이탈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일 저점을 깨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좀 초반부터 거의 전일 종가 흐름을 고스란히 좀 이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1990선대 사이에서의 흐름 보여줍니다. 9시 10분 구간 2000선 딱 터치를 했지만요. 2000선이 다시금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뚫어내는 데는 실패를 하고요. 이 1990선대 초반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향방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외국인 어떤 포지션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장도 아쉽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44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의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3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도 물량 추려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55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보시죠. 거의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상승업종 이렇게 꽉 차게 빨간색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금속 광물이 1.66%의 상승입니다. 그동안에 건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깊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약간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기계 1.21%의 상승이고요. 의약과 음식료품, 건설 순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두산그룹주들 흐름 양호하고요. 의약 쪽은 서서히 매기가 살아나면서 더욱더 탄력이 붙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럼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금융섹터 부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보험성 성격의 강한 섹터, 보험업종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도 큰 그림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게 될 경우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6%가량의 하락입니다. 은행과 금융 나란히 1%대 약세고요. 철강금속 서비스까지 현재 0.5% 이상의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산그룹주들이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하죠. 두산 인프라코어 4.5%, 두산중공업이 7%가량의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그룹주들은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늘 52주 신저가 리스트에 단골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다르죠. 재료가 각각 있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보시죠. 4년 만에요. 이 수주가 1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딴 수주라는 내용, 수주 10조 원 돌파할까 관련된 기사들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척 화력발전소 보일러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라는 소식도 들렸고 중부발전 쪽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미 따낸 상황입니다. 잇따른 수주에 따라서 현재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쪽에서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분 49% 그리고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경영권만 팔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4%가량의 상승 흐름입니다. 두산그룹 쪽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면세점 사업, 이제 오늘 14일에 그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박차를 가하고자 알짜 사업 부문까지 좀 정리를 해가면서 현금 마련에 상당히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 쪽 보셨는데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특히나 이 개별 악재를 만난 쪽이 있습니다. 카지노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이 GKL입니다. GKL 현재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72%의 급락이고요. 26,7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GKL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증권사 레포트들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레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공시가 아마 이걸 거예요.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더 이상 검토를 안 하겠다. 사업 백지화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공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두 가지 악재를 만나고 GKL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GKL입니다. 네, GKL이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결과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이 복합 리조트 입찰을 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모습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3분기 리뷰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이라고 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에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매출액이 1,113억 원, 영업이익이 2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스 고객은 좀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VIP는 여전히 부진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 확인을 해보시죠. 네, GKL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하락한 1,1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추정치를 6.7% 하회했는데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2.5% 떨어진 2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중 메르스로 인해서 방문객 수가 줄었고 또 중국의 반부패 운동 영향으로 중국인 VIP 영업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당분간 센티먼트 악화 불가피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 드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고 했고요. 3분기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이라 평가를 했습니다. 드롭액이란 이 플레이어가 테이블 게임에 베팅한 총액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전체 드롭액이 감소하면서 3분기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전체 드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과 일본인 드롭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VIP 부진과 또 고객 믹스 변화의 결과이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영업약세 구간은 최소 이 다음 연도 2분기까지 지속될 거라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에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종도 복합 리조트형 이 카지노 사업 검토의 중단을 공시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또 드롭백이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에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GKL의 드롭백 감소는요, 정캔 영업원과 강남점 4층 영업장 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카오 카지노 역성장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영종도 사업 검토 중단은 이 미래 성장 동력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GKL의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GKL 13.38% 떨어진 26,5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죠. 오늘은 눈에 띄는 특징은 없고요.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만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3% 정도 조정받으면서 시총 탑10 가운데서는 가장 낙폭이 깊고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정도입니다. 대체로 이 내수와 관련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어제 상당히 좀 깊게 빠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요, 상당히 심각하게 급하게 빠졌었죠. 앞서 3거래일 연속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660선도 회복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죠. 지수 분위기는 1.23% 전거래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664선 부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대 음봉이 두 개가 딱딱 공포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형성했던 이런 음봉 두 개인데요. 오늘 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일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은 좀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파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면서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느 쪽이 저가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을까요? 외국인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120억 원가량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라인이 있죠. 개인은 매수 매도를 다소 오가면서 관망 분위기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1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오늘 흐름 좋고요. 코비팜이라든지 네, 지금 호롱생명과학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시장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빨간불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2%대, 메디톡스 3.5%, 바이로미드 4%, 코미팜도 4%, 여기에다가 코롱생명과학이 8%나 급등하면서 오늘장 20만 원권 훌쩍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보시면은요, 파라다이스 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4%가량, 그리고 로엔도 4% 안팎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GKL이 상당히 좀 힘겨워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카지노주들 흐름이 부진합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발 모멘텀을 가지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유아용품 관련주 그리고 수처리 관련주입니다. 유아용품 관련주 내용으로는요.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됐던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 광군절과 관련해서 수혜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육아 대책을 내놓으면서 겹 호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령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가 각각 5%가량의 상승이고요. 제로투세븐 3%대, 깨끗한 나라는 약간은 좀 다른 흐름 나타내는데요. 조정폭이 크지는 않고요. 을비스도 5%가량의 상승입니다. 엔젤주라고 불리죠.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손오공, 오로라, 레드로버 쪽도 나란히 2%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가뭄 대책을 내놓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분들도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다가요. 현재는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달고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23%의 급등 시세,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강하죠. 뉴보텍 7%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자연과 환경, 뉴보텍 이렇게 두 개 종목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장이 뚜렷한 재료를 찾지 못하면서 조그만한 힌트라도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매기가 쏠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 다시금 움직입니다. 한중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삼계탕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부분이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니커 상한가고요. 하림이 12%, 하림홀딩스 4%, 동우도 7%대 상승하면서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 말 그대로 훨훨 날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보실까요? 현재 상황입니다. 어제 250선 내줬는데요. 현재도 크게 좀 반등을 하진 못하네요. 선물 쪽 약합니다. 오늘 245선 부근 지나가면서 0.08%가량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실종됐습니다. 강한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 포지션을 바꿉니다. 2,200계약가량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는 1,200계약, 기관 쪽에서 900계약가량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